우리는 보통 사업을 하면서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정말 많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초기 시설 인테리어비를 생각하고, 사업을 시작하면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재료비, 그리고 직원이 있으면 인건비까지 신경을 안 쓰는 부분이 없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앞에서 말한 모든 것들은 세금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부가세 공제와 소득세 비용 처리를 하기 위해 세금 계산서를 받고, 원재료를 구입할 때도 마찬가지로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와 소득세 비용 처리를 받기 위해 세금 계산서를 받죠. 직원도 마찬가지예요. 원천세 신고를 통해 인건비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처럼 사업을 하면서 세금을 모르고 사업을 한다는 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업자분들이 세금에 대해 쉽게 다가가고 이해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세금 용어에 대해 다뤄볼 거예요. 우선 재화 용역이 뭐냐면, 예전에는 사람들이 자기한테 필요한 물건을 직접 만들거나 구해서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현대는 예전과 다르죠. 우리가 식당을 하면서 하루 종일 김밥을 만들고 팔 경우, 그 김밥을 우리 가족들이 먹는 건 아닙니다. 김밥을 필요한 사람에게 돈을 받고 팔고, 다시 그 돈으로 우리 가족들이 필요한 물건을 구매하죠. 이렇게 우리가 남에게 팔기 위해 만든 김밥, 물건을 재화라고 하고, 미용실이면 돈을 받고 머리를 자르는 행위를 서비스 용역이라고 합니다. 이때 우리는 재화 용역을 상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상품에는 가치를 가지고 거래가 되는데, 만약 가치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상품으로 보지 않는 거죠. 우리 사회의 공기와 바다, 백사장의 모래는 흔하기 때문에 가치가 존재하지 않고 상품이 될 수 없습니다. 즉, 상품의 가격이 결정되는 데는 재화 용역이 얼마나 들어가는지로 가격이 결정이 됩니다. 쌀보다 떡이 더 비싸고 일반 아메리카노보다 바닐라 라떼가 더 비싼 이유는 상품의 재화 용역이 더 많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쉽죠? 다음은 세금 계산서입니다. 세금 계산서는 상품을 판매한 사업자가 부가세를 포함한 거래를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우리는 세금 계산서를 왜 받아야 할까요? 세금 계산서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매출과 매입에 대한 부가세의 자료로 활용이 되고, 가장 중요한 건 세금 계산서가 있어야지 국세청으로부터 매입에 대해 사업 관련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추가로 세금 계산서는 부가세뿐만이 아니라 소득세까지 연결이 되어 비용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문서에 해당합니다. 다른 건 모르더라도 매입할 때 세금 계산서를 습관적으로 받는다면 세금 신고를 할 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사업자라면 습관적으로 세금 계산서를 챙기자. 쉽죠? 다음은 부가세입니다. 우리가 부가세를 보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 앞에서 세금 용어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부가세를 정확하게는 모르더라도 우리는 감으로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우리가 물건을 구입할 때 이런 거에 항상 붙어 있는 게 이 부가가치세거든요. 부가가치세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는 세금인데, 다침하게 상품을 소비한 사람, 즉 음식을 먹거나 옷을 구입해서 입은 사람이 부가세를 최종적으로 납부하는 개념이죠. 따라서 사업의 부가세도 크게 어려운 건 없어요. 상품을 팔 때 상품 구매자한테 부가세 10%를 포함하여 물건을 판매했다가 부가세 신고를 할 때 구매자한테 미리 받은 부가세를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니에요.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할 때 상품화하기 위해 재화와 용역을 구매합니다. 김밥을 파는데 김, 쌀, 햄 등을 구입하면서 부가세를 포함해 재화를 구입해오죠. 우리는 이때 부가세를 낸 것을 매입세 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가세 계산은 상품을 팔았을 때 고객한테 받은 부가세에서 내가 상품을 만들기 위해 구입한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부가세를 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부가세 계산이 매출액의 10%에서 매입액의 10%를 빼는 걸로 계산이 되고, 바로 이걸 세법에서는 매출세 빼기 매입세액으로 부르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마지막으로 알아야 하는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입니다. 우리는 사업을 시작할 때 일반과세제로 시작할지 아니면 간이과세제로 시작할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일반과세자는 연 매출이 8천만 원 이상이 나오면 전부 일반과세자에 해당하고, 만약 연 매출이 8천만 원이 안 된다면 간이과세자에 해당합니다. 이때 신규 사업자라 연 매출을 모르고 연 매출을 모를 경우에는 어떻게 하지? 라고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신규 사업자는 작년 매출을 0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자 등록을 할 때 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 둘 중 선택을 하실 수 있어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가장 큰 차이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가가치세 신고 횟수예요.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2번, 매해 1월과 7월에 하고,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1번, 매해 1월에 합니다. 두 번째는 세금 계산서의 발급 유무입니다. 신규 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세자는 세금 계산서 발급을 하지 못하고 일반과세자만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부가세 납부세액의 차이예요. 부가세 신고를 할 때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의 1% 정도를 부가세를 내는 반면에 일반과세자는 매출세 빼기 매입세액을 산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간이과세자가 부가세에 대한 부담이 덜하기 때문에 많은 신규 사업자분들이 간이과세제를 선택하고, 또 간이과세자의 연 매출이 4,800만 원 이하라면 0원 바로 부가세 면제를 받을 수도 있어서 상당히 큰 메리트예요. 만약 사업을 시작하는데 소규모의 자본으로 사업을 시작한다면 90% 이상은 간이과세제를 선택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따라서 오늘 영상의 결론, 사업을 하시면서 항상 생각해야 하고 고려하는 세금에 대해 기본적인 세금 용어들을 알아두면 부가세 신고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큰 도움이 된다.